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왜 결혼 시장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백희성 씨 와이프도 우리 엄마 세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백희성 씨의 표정을 보면 정말 나라 잃은 표정이죠. 아마 미칠 거예요.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댓글 보겠습니다. 정작 엄마처럼 살기 싫은 마음에 요리도 집안일도 안 배우지만 정작 엄마가 했던 가부장제식 결혼제도는 조금도 포기 못하는 한국 여성들. 엄마가 결혼 시장에 나왔을 때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지만 당당하게 더 비싼 가격표를 붙이는 고귀하신 한국 여성 여러분. 소비자가 구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비싸기까지 한 악성 재고를 신제품이란 이유만으로 사주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늦게 너무 결혼해요. 여자의 나이는 우유의 유통기한만큼 중요합니다. 예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결정사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건양이라는 분인데 이분 나름대로 이제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30대 전문직 여자보다는 20대 전문대 나온 여자가 먹힌다. 여자의 나이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대한민국 여자들은 이걸 계속적으로 부정을 해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가 중요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요리 못하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신하의 앤디 와이프 이분이 이은주 씨라는 분이네요. 9살 차이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란 후라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 출신인가 보네요. 근데 아나운서 출신이 보면 공주가가 많아요. 물론 모든 케이스는 아닌데 아나운서 이쪽이 좀 보면 의외로 좀 위험한 직군이 아닌가. 또 허영심도 좀 많은 직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넌 엄마처럼 살지 말라면 결혼을 안 시켜야죠. 남자는 아빠처럼 살아야 됩니까? 결국엔 남편이 아니라 아빠를 구한 거죠. 용돈 주는. 그럴 거면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 엄마처럼 안 살겠다며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그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해봐요 라고 하셨는데 여론조사에 나온 게 있어요. 희생입니다. 딱 하나로 정의하면 희생. 옛날 엄마를 떠올리면 희생이라고 73.2%, 2019년도 20에서 5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응답한 겁니다. 희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살림 12.7, 육아 9.9, 이 세 개를 합치면 95%가 넘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70이 넘어가는 거는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 젊은 여자분들 결혼하고 나서 1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본인의 유리함은 다 취하고.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 모두의 희생과 배려가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 벌어오는 거는 뭐 기본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남의 돈 벌어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들도 열심히 일했어요. 예전에는 주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시간도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들은 보통 이제 그런 힘든 거를 내색을 안 한 거죠. 또 그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남자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게 보통 남자들의 생각이거든요. 불평,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냥 삭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은 잘 못 보죠. 당연히 일하는 거는 밖에서 일하니까 못 보고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서 일하는 거는 딸들이 많이 보니까 엄마만 고생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또 어머니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많이 했잖아요. 넌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너는 엄마처럼 희생하지 말라는 말인 거죠. 그럴 거면 결혼 안 해야지. 왜 귀한 집 아들들을 고생시킵니까? 이게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없는 결혼은 결국은 어떻게 흘러가냐? 남자는 돈만 벌어오는 ATM기 노예가 되는 거고 본인들은 희생이 없으니까 이제 공주처럼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이게 어머니들의 영향도 있고 저는 대한민국 방송의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자녀, 아기, 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뭐 돈이라든가 재산과 같은 경제적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출산, 임신, 육아 이거를 연관되는 단어가 뭐냐? 한국 리서치 자료입니다. 절망, 지옥, 무덤, 구속, 족속, 노예 이런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 보면 보통 이제 여자들,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는 거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이를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 가도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사교육이 많이 들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 사교육은 외국 나가서도 많이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나라라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의 출산율을 보면 말도 안 되게 낮거든요. 최근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미 한국의 저출산보다 미주 한인들의 저출산이 더 심해요. 2015년도 자료가 아마 0.82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인문학 이런 게 너무 등한시된 것이 아닌가. 즉 마인드가 제가 볼 때 뭔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어떤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마인드 리셋을 하는데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특히 방송국들이 부정적인 거를 많이 내보내잖아요. 이런 거는 좀 방송국도 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 관련된 커플들 영상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행복하고 결혼 생활이 부럽다고 느끼지만 대한민국의 국내 커플들 TV에 결혼한 모습을 보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많이 들게 되잖아요. 이게 저는 다 고리가 있다고 봐요. 희생 안 하려고 하면요. 결혼하지 마세요. 남의 귀한 집 자식 고생시키지 말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도 제발 부탁드리는데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할 거면 그냥 평생 데리고 사세요. 왜 엄마처럼 살지 말라면서 결혼을 시키세요. 그러면 남의 귀한 집 아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왜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살아야 돼요? 남의 귀한 집 자식인데?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본인이 고생했다고 이거를 더 이상 나는 고생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토스? 이거는 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1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여자들의 마인드와 관련 있는 블락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 시댁 불만에 남편이 너무 세게 나오는데 라는 제목이고요. 우선 우린 결혼 2년 차고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부부야. 그런데 시댁 문제 때문에 종종 갈등이 있어 왔어. 시댁 문제는 1.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한테 전화 거시는 시어머니. 그냥 수다 떤다. 뭐 별 문제 없죠. 2. 시댁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1박 2일 정도로 자고 오는 거. 시어머니가 원한답니다. 3. 명절에 제사까지는 아니어도 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거. 남편은 안 함. 뭐 그렇게 뭐 무리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자, 이런 일련의 것들이 너무 싫어서 남편한테 짜증을 냈단 말이야. 처음에 중재를 좀 하는가 싶더니 이번 시어머니 생신에도 자가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엄청 짜증을 냈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뭔가 결심한 듯 표정이 싹 바뀌더니 나보고 시어머니 전화번호 지금 지우고 카톡 차단하래. 명절이고 생일이고 다시 시댁 안 가게 해주겠대. 대신 원래 합쳐져 있던 경제권 다시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 원리금 알아서 반반 각출하재. 자기도 처가댁 명절에 더 이상 안 갈 거고 운전도 안 할 거래. 그리고 일부 시댁에서 도와주셨던 돈 2억 돌려드릴 거래. 부동산 가재. 고민하던 딩크 문제도 그냥 딩크 하재. 딩크를 이자 쪽에서 요구한 것 같네요. 스탑널커한테 당한 것 같네.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듣고 뭔가 싶더라고. 이거 이혼하자는 이야기인 건지. 나도 화나서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 연락처 지우고 카톡 차단한 상태인데 시간 지날수록 시댁보다는 남편한테 너무 소원하고 화가 나고 결혼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도움을 좀 줘라고 했는데 욕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욕 많이 들었고 남자 이야기도 물론 들어봐야 되지만 남자는 이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민하던 딩크 문제 이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남자가 원한 게 아니고 여자가 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그냥 알겠다 네가 요구했던 거 그래 딩크 하재 마음 떠난 거네요. 마음 떠난 거. 그런데 뒤에 또 내용을 보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남편분은 처가에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친정은 서울이라 우리는 자주 왕래하긴 하는데 그냥 밥 얻어먹고 오는 게 다야. 오히려 엄마가 사위 준다고 이것저것 해주는 게 힘들지 남편이 설거지 한데도 막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아니 시댁에는 지방인 것 같네요. 분기에 한 번 1박 2일. 그런데 친정은 서울이라서 자주 왕래. 자주라는 표현 정도 쓰면은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넘을 것 같죠? 한 2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미니멈. 그러니까 다른 분이 와 남편 개 힘들겠다. 자주 왕래라니. 난 차라리 분기에 1박 2일 자고 오는 걸 택하겠어. 남편이 참다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했나 보네. 하니까 아니야. 내가 그건 진짜 진지하게 물어봤어. 나도 시댁 가기 싫은 만큼 남편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남편은 상관없대. 애초에 성격도 좀 무던하고. 아니 무던하니까 가기 싫은데 괜찮다고 한 거죠. 이걸 있는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여기 글쓴이도 시댁한테 좀 무던하던가 본인은 1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본인이 처갓집 가는 거는 남편은 뭐 진심은 뭔지 모르죠. 그래도 귀찮죠. 주말이고 이럴 때 좀 쉬고 싶죠. 남자가 처갓집 가는 것보다는 쉬고 싶죠. 그래도 이제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해준 건데 좋아서 갔겠습니까? 좋아서 가는 남자? 되게 뭐 손가락으로 꼽지 않을까요? 그런 남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다른 분이 또 물어봅니다. 처가랑 남편은 어찌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혼할 때 어느 쪽이 많이 해왔는지, 도움을 어느 쪽이 많이 받았는지, 현재 소득 수준 차이는 어떤지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 2번 어느 쪽이 많이 해오는지. 시댁은 2억, 우리 집은 5천. 훨씬 많이 도와줬네요. 그리고 남편의 소득은 1억, 본인 소득은 6천이에요. 그러면 일단 물론 이제 여기서 빠진 내용이 처음에 들고 갈 때, 그러니까 결혼할 때 부모님들한테 도움 받은 거 빼고 그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더 많이 들고 간 것 같아요. 그거 빼고도 시댁에서 2억을 도와줬고 처갓집에서는 5천, 현재 수입도 1억대 6천. 그러니까 LG학이 남편이 결혼 실패했네 이러네요. 쭉 내용을 보더니만. 그러니까 이거죠. 시댁의 2억은 꿀꺽, 대리 효도는 싫어. 1도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1도. 근데 이런 지금 마인드 가진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모님 효도하고 싶은데 조금 서포트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처갓집에 자주 간다고 하니까 나름 도리를 하네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도리를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짜증내고 심지어 딩크를 하려고 했다? 이혼하는 게 맞죠. 남자 입장에서는 이혼이 마렵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분이.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 자기는 어리고 나한테 매달린 남자인데 내가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까지 공들일 생각이 없는 거지. 요즘 여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만요. 시댁 부모님들은 가족이 아니라고. 가족관계 증명서 때문에 안 나오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분도 공감한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임. 제가 쭉 느끼기에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딩크를 생각했던 거 처음부터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도 잘못하니까 처음에는 몰랐겠죠. 알았으면 이런 결혼은 안 했겠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스탄 널커야.
그러니까 참다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뚜껑이 열리니까 이제 이혼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분들 이러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희생과 배려, 감사, 이게 공존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엄마처럼 살기 싫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여자들 지금 거의 50% 정도는 결혼하기 싫다면서요. 그래,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할 사람들은요, 희생을 할 각오를 해야 돼요. 남자도 결혼할 때 희생할 각오로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 그러면 본인이 힘들더라도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마인드로 남자들은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결혼 생활을 하며 있어가지고 그런 희생을 남자들은 해요. 그런데 최근에 젊은 여자들은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어머니들도 이런 마인드로 딸 교육시키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 여자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머니들 잘못 정말 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화 이제는 좀 끝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